안녕하세요. 2월 1일이네요, 이제. 그래서 명절이 코앞인데, 모두 새해 복 받으시고요. 그리고 시세가 형편없어가지고, 지금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저 좋다도 솔직히 만약에 시세가 이런 식으로, 만약에 생각하긴 했었지만, 어쨌건 1월 달이 막판에 와서 이제 뒤통수를 친 거잖아요. 그래서 1월 달에는 좀 어느 정도 하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었고, 그런 생각이 아니나 다를까 그런 일이 이제 제 눈앞에 이제 벌어짐으로 인해서 아마 저 말고도 아마 여러 많은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은 실망감이나 아마 좌절감 같은 걸 되게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관계되시는 여러분들 아마 다 마찬가지로 아마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이제 뉴스를 하나 딱 본 게 있는데 코인리스 뉴스를 딱 보면서 그리고 뭐 코인텔레그래프도 찾아보면서 이제 대표적인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이제 뭐 바넥 솔리드인가 거기서 뭐 CBOE 쪽 뭐 비트코인 ETF에 관해서 그거에 관해서 자기는 이제 약간 뒤로 빠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뭐 다시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다시 승인 신청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다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와, 사람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이게 금융업계, 이게 주도적인 금융업계는 아니지만 주류가 될 수 있는 금융업계의 전 단계이긴 하지만 와, 어떻게 이런 식으로 대중 매체나 아니면은 어떤 뭐 중요한 어떤 입지 그런 면에서는 되게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문서 하나가 되게 중요할 어떤 그런 시점일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와 사람들을 농락하나 이런 생각을 저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어떤 그 큰 그림에 있는 그런 퍼즐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변함이 없지만 어쨌건 그 과정 중에 이런 일이 앞으로도 빈번하겠죠. 근데 너무 막 장난식으로 하는 거 같잖아요. 딱 보면은 너무 막 장난 같잖아요. 딱 보면은 그냥 할게. 안 할게. 나 너 생일 초대했으니까 갈게. 전화 딱 그래서 날짜 딱 되니까 나 오늘 바빠서 못 가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의 약간 저는 약간 이런 식의 뭐 장난하나 이 새끼들이 짜증나네. 막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 그래서 어쨌건 시세가 안 오르는 거에 관해서는 막 이렇게 그런 분들이 아마 되게 많으실 거예요. 좌절하시거나 이런 분들. 그리고 내가 지금 이게 베팅을 다시 하는 게 맞는 건가? 아니면은 그냥 현금화를 계속 하는 게 맞는 건가? 그리고 언제 정도에 오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리플이다 아니면 오미세고다 뭐 예를 들어서 뭐 500원짜리다 아니면 뭐 1000원짜리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100원이라도 더 싸게 사고 1000원이라도 더 싸게 사면 좋죠. 물론 비트코인도 단돈 10만 원이라도 싸게 사면 좋죠. 근데 중장기로 봤을 때는 저는 어떤 금액적인 차이에서 1% 내지 2%, 뭐 5%, 10%, 많이 가면 10%이 정도는 그렇게 크게 어떤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생각하는 어떤 그 레버리지 큰 어떤 그 거대한 금액이 오를 거라는 그거에 관해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하물며 이런 어떻게 보면 지금 시점에서 비트코인 승인이 미뤄지고 벡트 거래소에 관한 어떤 그것도 계속 지연되는 과정인데 그렇다고 또 이 사람들이 이거를 안 한다고 또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서 얼마나 사람들을 대중들을 얼마나 농락을 하는지에 관해서 나오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람들 그 세력들이라는 사람들은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미 정치 세력이 됐든 금융 세력이 됐든 아니면 뭐 그런 관계자들 여러 명들이 여러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 모임도 있을 거고 그 사람들만이 나누는 정보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디까지나 이것도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저는 하냐면 예전에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제로페이에서 뭐 카카오에다 그러니까 제안을 했는데 카카오에서는 우리는 너네 별로니까 안 한다. 그리고 네이버나 아니면 다른 쪽에다 우리 제안을 했었는데 제로페이의 어떤 제안을 거절했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제로페이하고 연결이 됐잖아요. 한다 안 한다 하다가 연결이 됐잖아요.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저는 지금 이런 뉴스뿐만 아니라 비트메인에 관한 뉴스도 이런저런 악재 뉴스들이 되게 많이 쏟아져요. 그래서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 뉴스를 하나 보면은
호재성 기사는 지금 사실 나올 수 없는 장이고, 악재성 뉴스가 연달아서 계속 터지고, 한국에서도 지금 보면은 뭐 ICO에 관해서 규제를 하는데 자기는 이거에 관해서 용인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부정적인 뉴스에 관해서 계속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향후 추세가 이게 비트코인이 언제 오를 거라는 거는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사기꾼이고, 예를 들어서 중장기로 봐서는 진짜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저는 그래 나쁘지 않게 보거든요. 근데 뭐 자기 이득을 위해서 이걸 떠들어가지고 나중에 뭐 ICO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뭘 해가지고 뭘 하려는 이득을 보려는 사람도 많겠죠. 근데 저는 솔직히 제가 거기 이메일이나 제 연락처를 적어놓지도 않았고, 누가 연락이 온다고 해도 설상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뭐 이걸 통해서 사람을 만나서 뭐 이득을 추구하고 이럴 생각은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 채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주장은 피고 싶고, 그러니까 말할 사람은 없고, 그렇다고 주변에 이런 거에 관해서 떠들 사람도 없고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실 하는 의미가 사실은 되게 커요. 제 입장에서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저는 비슷하게 보거든요. 뭐 통일에 관한 것도 사실 그렇잖아요. 뭐 작년 7월 달부터 저는 이제 결정적으로는 통일이 될 거다. 남북 교류가 확대되고 경제 교류부터 이루어지고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어떤 사람들의 교류도 오가고 남북철도가 연결이 되고 도로도 연결되고, 그런 말을 제가 이거를 7월 1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아마 그때 거를 뒤져보시면 아마 제가 그때 올려놓은 영상들이 아마 연달아서 아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중국의 어떤 패권에 관한 그런 거에 관한 거, 그리고 중국 기업에 관한 그런 것도 아마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선에서 유튜브를 보시는 40대나 50대 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분들이 중국에 관해서 아니면 북에 관해서 되게 많이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저는 항상 중립적인 입장에서 나한테 이득이 되는 쪽이 이렇게 갈 것 같다고 만약에 추측을 하면 그쪽의 정치적 성향을 거기다 붙여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자본의 이동이나 아니면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좀 이렇게 많이 좀 보는 편인데, 시간이 날 때 최진기라는 그분 것도 좀 예전서부터 많이 봤었는데, 그분 같은 경우도 중국이 앞으로 조금 나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미국보다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그분 거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도 제가 여러 가지 뉴스를 보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흐름이나 파악을 보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요. 한국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LG U+에 관한 것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LG U+가 뉴스에 이렇게 딱 보면 어떤 데서는 어떻다, 어떤 데서는 근데 대부분의 어떤 유튜브 하는 사람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LG U+는 사업을 잘 못해가지고 이번에 뭐 마이너스 19%가 나서 좌절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면에 있는 건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그런 말을 떠든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과. 저는 LG U+가 앞으로 나쁘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 쿠팡도 마찬가지로 쿠팡이 작년도에 7월달 이전부터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적자를 계속 하고 있는, 그리고 어쩌면은 지금도 적자일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1위에 등극을 했잖아요. 근데 그리고 마찬가지로 순이익을 가장 많이 추구할 수 있는 기업도 저는 이커머스 업체에서 쿠팡이라고 생각을. 근데 LG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회계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순이익을 거둔 거에서 5G 쪽 시장에서 재투자하는 개념이 되게 많기 때문에 회계적으로 따지면 마이너스 19%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해하시거나 뉴스를 자세히 안 보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본다는 거죠. 그리고 뭐 통일도 인제는 제가 이런 얘기를 떠들면 안 된다, 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뭐 된다 안 된다, 뭐 이게 자산이다 아니다, 뭐 ETF 승인 내준다 안 내준다 뭐 이러고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사람들을 호도하는 거거든요. 이게 알고 보면. 근데 거기에 만약에 내 자신이 일개 하나 뉴스를 보고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서를 볼 수는 없잖아요. 내가 트위터상에 아니면 구글링에서 특별한 문서를 본다고 해도 이미 그 문서는 대중한테 이미 퍼진 문서는 저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특별한 기술이 있고 특별한 해킹 기술이 있어서 미국 법무부나 뭐 한국 청와대나 뭐 아니면 중국 정부
고위 관료가 뭐 쓰는 컴퓨터 그 사람 회담 내용이 담긴 MP3 파일이나 뭐 문서 작성된 그런 내용을 해킹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어떤 확실한 방향성을 추구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문서는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부동산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지금 우리 같이 암호자산에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주식에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휩쓸리고 어떻게 보면은 심리적으로 좌지우지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매일매일 보는 뉴스일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누가 나와서 뭐라고 발언을 한마디 하면 그거에 관해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열광을 한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SBI 뭐 어디서 리플이 뭐 시총을 앞지른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비트코인을 앞지른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 사람들은 그거에 관해서 열광을 하죠. 아주 안심하고 도모를 하고. 근데 리플이 나쁘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비트코인이 첫 번째로 나온 암호화폐 자산이고 그리고 중요한 건 비트코인이 지금 어떻게 보면 시총이 되게 작은데 ETF가 승인이 나면서 거대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상품 시장과 선물 시장에서 거대 풍선을 부풀리기 시작을 하잖아요. 기관의 자금이 거세게 일어나서. 그러면 암호자산의 왕이거든요. 거의 왕자의 게임이라고 보면 그게 첫 번째 어떻게 보면 킹인데 옛날에도 제가 이제 처음에 들어와서 처음에 이제 이거 투자할 때도 그런 사람 되게 많았어요. 비트코인 좀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이더가 좀 오르잖아요. 시총이 올라가면 이더가 왕이다. 비트는 끝났다. 아니면은 그때서부터 이제 뭐 다른 코인 자기가 뭘 투자를 했다. 그러면 스팀이 좀 올랐다. 이러면 스팀이 왕이다. 그런 사람이 그때도 되게 많았어요. 지캐시가 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잡을 거다. 근데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아니잖아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 결국에는 왕자의 자리에 만약에 비트코인이 올라가서 ETF가 승인이 나서 차후에 다른 코인들도 비트코인 캐시라든가 다른 코인들도 이제 뭐 비트코인 ETF, 비트코인 캐시 ETF라든가 G캐시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코인들도 뭐 ETF가 승인이 나겠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두 번째가 아마 이더리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떤 예를 들어서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서 뉴스 하나에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누군가 말을 한마디 하면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휩쓸리다 보면 내 주관이 없고 하다 보면 그냥 조금 시세가 떨어지면 디플레이스 하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 지금 향후 한두 달 새가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땐 그냥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분할 매수할 구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내 자신이 현금 여력이 있다면. 근데 시세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뉴스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되게 사람 기분을 다운되게 만들어 놓는 어떤 그런 뉴스가 연달아서 나오면 사람들이 위축되고 공포심을 느낄 수밖에 없죠. 공포지수는 급등할 수밖에 없고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런 대중이나 이런 사람들이 호도하고 미디어하고 짜고 지금 그런 세력들은 그런 식으로 만든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 자신이 거기에 휩쓸리는 사람은 아닌지 그리고 사리 분별은 분명히 하자는 거죠. 비트코인 ETF가 지금 승인이 안 나서 막 시총이 막 그래서 그러지 옛날서부터 그랬어요. 사람들 내가 코인 투자해서 그게 조금 오르면 그걸 시총을 잡을 거다. 그거는 그냥 개인의 생각이에요. 개인의 뉴스 하나에서 뭐라고 떠들면 그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개인의 어떤 그런 거지. 저도 뉴스를 보고 이것저것 판단을 하지만 뉴스를 만약에 한 가지 이슈가 있으면 그거에 관해서 5개는 더 봐요. 6개, 7개는 더 본다고요. 그러면 기자마다 생각이 틀리고 견해가 틀리고 신문사마다 견해가 틀리고 나라마다 나오는 정치적 성향이 틀리기 때문에 그 뉴스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이면에 숨어있는 그것까지 다 뭉뚱거려가지고 짬뽕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결론을 도출해야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뉴스 하나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이슈 하나가 나왔다, 뉴스 하나가 나왔다 이러면 LG U 플러스 나왔다 그러면 그거에 관해서 면밀히 다 이것저것 살펴보시라는 거죠. 왜 지금 LG U 플러스가 5G에 관해서 왜 발악을 할까? 그리고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있는데 5G 시장에서 LG U 플러스가 선도를 치고 나가는 건 사실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LG 입장에서는 사활을 걸고 지금 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근데 제가 봤을 땐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이면에는 분명히 뭔가 붙어 있을 거라고 제가 예전에 붙지 않은 세력이 분명히 돈줄이 뭔가 붙어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뭔가가 지금 LG U+를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기관망하고 무선망이 있는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SK나 아니면 KT나 LG U가 지금 기관망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5G 화웨이 장비를 다 대거 쓰고 있어요. 그건 한국 정부에서도 용인한 거고 그거에 관해서 모르는 사람은 그냥 LG U+만 그냥 망해라 까고 막 이러는데 이제 앞으로 두고 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리고 통일도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작년에 많았지만 지금 다 사라졌잖아요. 저한테. 그리고 중국 코인 망한다는 사람들 많았지만 지금까지 버티고 있잖아요. 미국 코인만 살아남을 거다, 리플만 살아남을 거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STO만 살아남을 거다라고 말했던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그렇지 않나요? 제 말이 틀린가요? 결국에 이 시장이 자본의 어떤 전 세계적인 어떤 그런 흐름이 뭐 중국이 앞선다, 미국이 앞선다 이게 아니라 거미줄 같이 얽히고 설켜 있는 세력이란 사람은 동양인과 백인과 누가 뭐 낫다, 틀리다 이게 아니라 얽히고 설켜 있는 어떤 지분의 관계에 있어서 역학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그런 관계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딱 찍어서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논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따지면 벌써 다른 코인은 다 오르고 중국 코인은 망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중국이 어느 정도 개방 정책을 피고 자금줄이 어느 정도 들어와야 이 코인 시장이 살고 미국에서 올바른 규제안이 어느 시점에서 분명히 나와줘야 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ETF가 가장 중요하니까 그런 것들이 맞물려서 결국엔 코인 시장이 상승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끝으로 하고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일개 뉴스 하나만 보고 업되거나 디프레스 되거나 그러지 말자는 거죠. 그냥 중장기적으로 큰 범주 내에서는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은 사실 다른 영상에서 드리려고 그러는데 세력들이 원하는 거 진짜 원하는 건 뭐냐면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양적 완화를 차후에 4차 산업 안에서 양적 완화를 일으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은 그 단계를 만들고 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지 절대로 이 시장이 없어지거나 미국 코인만 오르고 중국 코인만 오르고 중국 코인만 죽고 미국 코인만 살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새해 복들 많이 받으시고요.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 다른 영상에서 또다시 뵙겠습니다. 찰리 브라운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